자, 오늘은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이제 제목 자체를 견고한 증시 하단이다. 이제 더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쪽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떠한 상황들이 중국에서 또 펼쳐지고 있나요? 네, 이제 최근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좀 나름대로 하단이 지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 이후로 거의 하루에 하나씩 부양책이 발표될 만큼 강화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부양 강도가 강화되면서 경기 반등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발 증시 불확실성을 축소시킨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통계국 PMI와 달리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인 찰신 서비스업 PMI가 서프라이즈하게 집계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투자 심리를 제고시킨 부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힘입어서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근 심리적 저항선인 3,300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연출되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는 계속해서 재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계해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계속해서 부양책이 발표는 되고는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 지표 개선까지 반영되기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 점이 있을 테고, 두 번째로 최근 정부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반부패 조사에 나서고 있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확산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경계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팔로우 해 주시다시피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살리기에 여러 가지 화살들을 날려놓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봐야 될 중국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급 준비율 인하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인민은행, 발개위, 재정부 이러한 주요 중국 부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인민은행의 발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 MLF 등 통화정책 도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 강조를 하면서 지급준비율 인하 기대와 이제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자극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좀 지급준비율 인하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접근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때 사전에 미리 시장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고 직접 키워드를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25bp 인하를 했을 때도 그 전에 지급준비율 인하 필요성을 시사를 했었고요. 더 이전에도 지준율을 인하했을 때 유사한 상황이 이어졌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인민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지난달 정부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제안한 것처럼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까지 시사를 했고요. 부동산 측면에서도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좀 피력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중국의 기준금리 격인 이제 LPR 금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연동이 되는 5년물 금리가 1년물보다 좀 더 크게 인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지방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원래는 지방정부에서 부동산이라든지 소비 부양책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부양책의 발표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고 부양의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허난시성에서 소비 확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소비 기대감을 한층 더 자극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소도시가 아니라 이제 베이징, 광저우 이러한 일선 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성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요한 지방정부들이 실천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부를 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은행에서는 좀 더 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약간 편안한 분위기를 좀 조성해주고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까지도 한 단계 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련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 어떤 것들 보면 될까요? 네, 9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의 효과가 경제 지표 반등까지에 반영되기에는 좀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좀 개선되기엔 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일에는 이제 기준금리격인 LPR 금리와 연동이 되는 MLF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로 나와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이러한 통화정책의 도구 운용의 필요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또 그리고 여전히 물가가 낮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 여력은 좀 충분한 상황이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국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이었습니다.